고지혈증 환자는 1년에 11만 명 정도 나오니까 5분에 1명. 고지혈증은 그냥 아예 증상이 없습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거의 아무 증상도 없이 있었는데 어느 임계점을 넘게 되면 퍽 하고 터집니다. 그제서야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LDL 콜레스테롤만 봐라. 그게 높다. 그러면 내가 동맥경화를 만들 재료를 가지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헬스 시그널의 충효 지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하면 건강검진 받았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콜레스테롤이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이루는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시죠? 네. 지방하고 친구입니다. 지방은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고 에너지원이 되지 않는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영양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과는 섞이지 않고 하지만 먹거나 우리 몸에서 아주 활발하게 생산을 하면서 몸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의 세포막에 보면 일정 비율로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박혀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은 세포막의 기능을 유지하고 성호르몬과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죽어요. 콜레스테롤은 인간이 살고 유지하고 자손을 낳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LDL이랑 HDL이랑 둘 다 높게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우리 몸의 생화 공장에 해당되는 간은 필요한 장기한테 이걸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내게 되는 택배 상자가 이름이 있습니다. LDL, HDL 이렇게 부르고 걔네들은 택배 상자 이름이고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되게 많이 떠돌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중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뭐 잘못된 곳에 가서 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너 나쁜 짓 할 거지 라는 콜레스테롤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간이 빈 상자로 만들어요. 빈 상자로 만든 다음에 LDL이 이상한 짓을 할 거니까 가서 이상한 짓 했으면 가서 회수해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분은 동일한데 얘가 이제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회수되어 오고 있다. 간으로 돌아오고 있어. 라는 의미로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는데 엄밀하게는 안에 있는 성분은 동일하고 껍데기 상자만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수치가 사람마다 각각 다를 텐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여러 성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까지 보여주는데 나머지는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LDL 콜레스테롤만 봐라. 그게 높다. 그러면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내가 동맥경화를 만들 재료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도 높으면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애가 많고 또 회수할 애가 많으면 어느 정도 좀 중화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LDL이 높고 HDL은 낮으면 최악이겠죠. 많이 나쁜 짓을 하는데 회수를 잘 안 하네. 근데 LDL은 낮고 HDL이 높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회수해올 필요가 없는데 많이 회수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억지로 올리는 약을 썼더니 오히려 혈압도 올라가고 나중에 심혈관계가 더 나빠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약들은 다 실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DL이 높으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큰언니가 가서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수할 게 많은 거지. 그래서 LDL이 높은 사람이 HDL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낮은 사람은 낮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HDL 신경 쓰지 마라. HDL 가지고 뭘 높여야 되는 어쩌고니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LDL만 보시라.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건 너무 학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LDL은 위험 수치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위험 요인이 없을 땐 LDL 콜레스테롤을 160이 넘으면 고지혈증이라고 하자라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0에서 13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고혈압, 당뇨가 있다 내지는 검사를 했더니 동맥경화가 조그만 게 보였다. 그걸 진단받는 순간 목표 수치가 달라져요. 이제부터 60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고지혈증이라고 그전에 160이 넘지 않은 진단을 못 받았어도 갑자기 고지혈증 환자가 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지혈증이라는 것을 병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애매하다. 왜냐하면 동맥경화 안에 콜레스테롤이 잔뜩 쌓이거든요. 얘를 쌓이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줄여봤더니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줄인다는 것을 수도 없는 임상시험에서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복잡합니다. 다 누구나 똑같은 상태신데 그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고지혈증의 진단 여부가 갈라집니다. 고지혈증 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맞나요? 아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혈액의 그런 성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진 선입견의 느낌이 좀 그럴 뿐인데요. 그래서 사실 고지혈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 무슨 증상이 생길 것 같잖아요. 200이 돼도 모릅니다. 피 검사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십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고지혈증 왜 생기나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구나. 결국엔 많아지니까 쌓이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얼마를 고지혈증을 하자라는 합의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간이 잘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간 기능이 좋아서. 사실 병이라기보단 누구나의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여러분들의 간 상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게 동맥경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동맥경화가 결국에는 악화되면 막히거나 터진다 네. 이런 건데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럼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한국의 뇌졸중 환자는 1년에 11만 명 정도 나오니까 5분에 1명. 뇌졸중과 심근경색이라는 이 혈관 사고를 하면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고지혈증을 거의 아무 증상도 없이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고 어느 임계점을 넘게 되면 이 동맥경화반이 퍽 하고 터집니다. 20년 키우고 한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그럼 혹시 세대별로 고지혈증 발생 비율, 확률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 환자와 심근경색 환자의 숫자는 남자가 더 많아요. 사망률도 남자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뇌졸중이 적으니까 그럼 여성보다 남자 위주로 하자라고 할 것 같은데 갱년기에 돌입하는 순간 콜레스테롤이 팍 하고 뜁니다. 극적으로 달라져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뇌졸중의 발생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전체 숫자는 남자가 높은데 이 적은 숫자가 갱년기 이후로 집중돼 있다. 그게 여성 뇌졸중의 특징이에요. 그럼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게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직접적입니다.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간세포에 영향을 줘서 LDL 콜레스테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흡수해 라는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해줘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덜 받게 되니까 이제 덜 들여와도 되나 보다 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더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아주 건강한 혈관이라면 동맥경화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건강하다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고 고혈압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혈관벽이 벌어지고 당뇨로 염증이 생겨서 혈관벽이 망가지면 계속 떠돌던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거기에 이제 쉴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틈을 만들어준 첫 번째 인자가 중요하고 근데 그 틈은 사실은 나이가 한 30 넘어가면 누구나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결국엔 동맥경화 생길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그래도 수치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혈관이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는 네. 어떻게 알 확인을 해야 방법이 되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마이크로스코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고친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과 뇌니까 이 목동맥 초음파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혈관을 그대로 쳐다봅니다. 혈관벽에 조금이라도
동맥경화반이 있으면 그냥 모양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여기가 안 좋으면 이런 데도 군데군데 동맥경화가 있겠구나, 심장에도 있겠구나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장기로도 다시 이제 그럼 심장 CT를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LDL은 간에서 만들어내지만 중성지방은 먹는 걸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식습관을 통해서 이 수치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음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음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 섭취를 덜 하게 되면 희한하게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집니다. 이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서로 상승작용이 좀 있어요. 다만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분이라고 세포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정해놓은 세팅 값이 있어서 어느 한도 이하로는 떨어지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130 정도 유지되면 나는 밥으로 먹는 걸로 최대한 떨어뜨렸다. 떨어지는 정도가 한 2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떨어지긴 하는데 지방 섭취를 통해서 좀 줄여서 살이 좀 빠지고 건강해지면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기대하시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인데 네, 간 기능이 좋아서. 네. 근데 음식 조절도 열심히 잘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젊은 사람이 LDL 콜레스테롤이 160을 넘는다 하면 낮추기 위한 시도를 6개월간 합니다. 6개월이라는 게 건강 생활 습관 교정이죠. 그분하고 같이 얘기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보는 거죠. 그럼 얼마나 떨어지나?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게 16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 유지해 보세요. 안 떨어진다. 와, 6개월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읍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쓰자가 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수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뭐 건강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하면 안 되겠죠? 물론이죠. 본인의 건강을 약한테 그냥 넘겨버리고 본인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굉장히 자기 몸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 됩니다. 여지없이 나빠지는 분들은 목숨이 걸렸는데 해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위고비를 맞아도 마운자를 맞아도 맞아. 되게 신기하게 그 약을 이기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 약은 마술약이 아니야. 그 약을 맞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럼 굳이 소화제를 먹고 또 밥을 먹어. 그래서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놓은 약이 그게 작용인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나 속이 너무 더부룩해. 소화제 먹고 이제 좀 괜찮다. 밥 먹어야지. 왜 약을 이기고 오세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생활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도 아예 끊는 게 좋은데 죽어도 못 끊겠다 하시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잔 이내로 드시는 정도. 2잔 이내가 어떤 기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만 한 잔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아껴서. 네, 오늘은 고지혈증부터 LDL 콜레스테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시고 싶은 한 말씀이 있다면요? 네, 고지혈증이란 병은 여태까지 내내 얘기 드린 것처럼 어느 한 질병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고지혈증은 그냥 아예 증상이 없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수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수치는 얼마다.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120이다, 130이다, 90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본인의 이제 명찰처럼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심각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내 몸이 보내는 SOS 헬스 시그널 미리미리 체크해서 건강하세요.